오늘 양성자 학교 개강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죠. 맨 뒤 4페이지 펴보시겠어요?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 강의록을 제가 마련해 드렸는데 형제의 양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양성에 대한 질문 7개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형제회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체크해 보세요. 7개 문항에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 형제회의 현재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 만들었어요. 정답은 없고요. 이 형제의 모습이 어떤지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강의에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 우리 피양성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들의 평균 연령은 몇 살 정도 될까? 아마 서서울지구, 참 여기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나는 서서울지구에 속하지 않는다. 손들어 보실래요? 파악하기 위해서 한 분 계시고 다른 지구는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안토니오에서 오시면 손들어 봐요. 대여섯 명. 그 다음에 레오에서 오시면 손들어 보세요. 레오 셋. 그 다음에 루도비코 손들어 보세요. 둘. 그 다음에 야고바에서 오신 분. 예, 많고요. 토마스모. 예, 많이 오셨네요. 꼴베에서 오신 분. 그 손 안 드신 분. 아시시, 미안합니다. 아시시에서 오신 분. 예, 이렇게 대개 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오셨네요. 예, 참 좋은 장소에 잘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양성 담당자든 교사든 아니든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형제회의 현재의 지도자들이다. 뭐 평의원이든 아니든 회장이든 아니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참 귀하게 여겨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질문을 좀 볼게요. 1번은 대개 평균 연령은요. 우리 혹시 40대 이하 있는 분 형제 있어요? 손들어 보실래요? 없죠? 거의 다 아마 50대라고 생각해요. 대개 60대 이상이 혹시 있을까 하는 정도고. 두 번째, 남성 회원들, 피양성자 중에서 남성 회원들, 전 회원에 비교해서 남성 회원. 그러니까, 그렇게 봅시다. 초기 양성자들 중에서 전체 회원 분모로 하고 남성 회원들 하면 30% 이상, 20%, 10% 이하. 30% 이상 있어요? 손 들어 보실래요? 20% 이상. 하나 있네요. 예. 세 번째, 각 양성 단계에 적합한 분반 교육은 이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반에 분리되어 있고 알맞는 양성 담당자가 있다. 아니면 어떤 데는 합반하기도 하거든요. 합반하기도 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양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서서울지구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모양이 제일 그래도 모범적이라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4번 문제 질문. 입회서약 전에 충실한 교육과 회장, 봉사자, 영적 보조자의 면담, 평의의 동의를 얻어서 형제의 입회서약을 정하는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몇 개의 과정을 생략한다. 회장이 봉사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와, 이거 4번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형제회의 입회 서약 결정을 형제회 회장, 봉사자가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크게 망가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볼게요. 다섯 번째 질문. 연간 계획에 있어서 이런 연수, 피정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는가. 이런 모임만 하더라도, 양성자 학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구에서 어렵게, 귀하게 마련한 곳인데 이런 곳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가. 그런 형제회가 앞으로 양성을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가 바로메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보내는 데는 참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자체적으로 피정을 계획하고 실시하는가. 이거 역시 지금 제가 국가연구로 있을 때 규정을 만들면서 야, 우리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은 1박 2일에 연피정은 해야 한다. 강하게 해가지고 그런 규정이 들어갔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한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올해도 거의 힘들지 모르죠. 거의 그야 뭐 천재지변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정 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가. 자, 우리 형제회에서 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가. 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회 회계가요, 굉장히 흐뭇해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왜 귀에 걸렸냐니까, 어떤 회원이 형제회를 위해서 돈을 많이 기부를 했대요. 200만 원 기부했대요. 뭐 어떤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서약을 준비하는 회원인데, 자기가 집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서약을 준비하면서 집이 여러 채 있는 게 걸려가지고, 집을 처분했다고. 집을 처분하면서 어쨌든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이죠. 집을 그렇게 가지고 있게 무주택자도 많은데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그중 일부를 형제회 이제 기부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형제회 이런 모습들이 적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따가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회에서 그런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으면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자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일 첫 번째로 써야 될 것은요, 형제회 회원들 양성이요. 뭐 돈 쓸 때는 많지. 돈이 뭐 100만 원 아니라 뭐 1000만 원 온다 하더라도 돈 쓸 때 많아요. 형제회에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쓸 것인가? 양성이요. 그런데 형제회에서 양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배려를 하는가? 예산을 만들고 돈을 지원을 하는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회비가 있죠. 그죠? 얼마예요? 5만원. 5만원은 형제에서 전액 다 대줘요? 예, 아니요. 다 있어요. 반, 여러 가지 입장일 수도 있겠죠. 많이 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열의를 위해서도 이런 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일리가 있죠. 어쨌든 형제회에 돈이 있다면요,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 양성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양성에 투자 안 하고 다른 곳에 투자한다. 여러 가지 있겠죠. 형제의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들 다 살림하는 사람들이고 애들 키운 사람들인데 집안에서 제일로 투자 많이 하는 곳이 애들 교육비요. 교육비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무조건 해야 돼. 예? 밥을 조금 줄여서라도, 외식비 줄이고, 다른 문화활동 줄이더라도 애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들 부모들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요. 그런데 양성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건 참 큰 문제예요. 자, 제가 강의록을 준비했습니다. 양성교사의 자세와 역할, 이거 10시간짜리요. 를 1시간에 줄입니다. 제가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록을 드린 이유가 이거 세세하게 읽고 설명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양성요, 처음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다 알아들어야 돼요.
감나라, 뭐, 배나라, 뭐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척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두 번 했나, 어디? 나는 이런 연수, 양승자학교, 적어도 3차례 이상 했다. 손 들어봐요. 몇 명 없네? 자, 나는 한 차례 이상 했다.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 드는데 주저하는구나. 여러 부류로 섞여 있네요. 그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경험 많은 분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양승자학교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다. 연수나 이런 다양한 모임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다고 보고 몇 가지만 좀 집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중요한 걸 읽어가면서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양성자 학교, 수련장 학교. 옛날에 수련장 학교라고 그랬어요. 30년 전에. 지금 웃은 얘기지만 제가 86년이었나요? 한국 처음으로 수련장 학교 전국에 그때는 양성 담당자를 수련장이라고 불렀어요. 수도 생활 용어예요. 수련장 학교라고 불렸는데 그때 5박 6일간 여기서 87년도네요.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도 한 전국에서 한 40여 명 모여가지고 숙박하면서 그때는 여기가 숙박할 수 있었어요. 3층이다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5박 6일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련장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성 담당자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하죠. 한 지구별로 그렇게 실시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형제의 다른 어떤 점보다도 양성은 중요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요. 평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재의 형제의 모습이 있다면 형제의 양성을 들여다보면 5년, 10년 후에 형제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압니다. 영어로 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폼을 잡는 거예요. 폼이란 게 어떤 꼴을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육, 가르치는 것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양성이란 말을 쓰는데 수도 생활의 용어입니다. 수도 생활에서는 대개 수도자들 키울 때 교육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대개 양성, 영속적 양성, 양성자, 양성 담당자 그런 말들을 쓰기 때문에 양성은 몸과 마음 전체를 교육만 아니고 삶의 지혜 모든 것을 함께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양성이라 그럽니다. 수련, 교육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현재의 양성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가? 지금 현재의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서약자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개 기간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거의 서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의 산고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 형제에서는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탄생시키는데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냥 대충 기간만 되면 탈락시키기도 그렇고 연기시키기도 그렇고 몽땅 올려서 서약시키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회장은 많은 숫자를 서약시킨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양성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형제회의 좋은 지도자 또 양성 담당자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옛날 평화의 사도는 간지 형태로 종이 쪼가리로 8쪽 그렇게 발행됐는데요. 지금처럼 잡지가 아니고 그때 제가 글을 쓴 게 여러 편, 몇십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목이 질인가 한쪽에 질은
병이란 뜻이고, 예? 질환 할 때 그 질이고, 하나의 질은 질적인 뭐 그런 면에서의 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형제회의 양성이 병을 키울 수 있어요. 좋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쉽게 올리면요, 크게 형제회에서 우환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형제회에서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착하고 그냥 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 닿으면 이런 사람들만 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진짜로. 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책 발간 안 할 거예요. 책 이름이 뭔지 알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저기 형제회 생활을 아까 35년, 정확히 얘기해서 85년부터 했으니까 36년 해왔네요. 하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모습들, 저건 정말 아니다 한 그런 모습만 모았어요. 사례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집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가끔씩 소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형제회를 정말 먹칠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배웠다는 사람이라고요. 양성 담당자도 있고, 어떤 양성 담당자는요, 갈멸 수녀 가서 등쳤어요. 교도소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 현재 형제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양성의 어려움, 양성의 문제점들을 나열해보자. 우리 형제회는 양성 담당자들이 부족해서 한데 모여서 한다. 지원자가 뭐가 합쳐서.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우려가요, 현재 피양성자들이 적어요.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양성자 학교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학생이 없는데 뭐. 정말로 큰 문제예요.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학생들이 새롭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입회자들 없고 서약자들이 없으면요, 왜 우리 이 모임이 필요해요? 제목 바꿔야지. 그냥 회원들의 어떤 뭐 프란스칸 학교, 양성자가 빠지고 그냥 공부하는 것, 그런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올해 2021년도에 거의 지원자들을 마감을 했을 텐데, 자, 조사해 봅시다.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데가 야구바라고 들었어요. 몇 명? 7? 예, 7명이래요. 6명이 있는데 손 들어봐요. 5명, 4명, 3명, 3명 하나 손 들었어요. 2명, 또 하나 손 들고, 1명, 손 들고, 하나도 없다. 손 들었어, 1명. 이런 형편이에요.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에, 그죠? 코로나의 그런 위기 속에 있으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원자의 모습에서 형제회의 미래가 보여요, 벌써.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 뭐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문 닫는다고 그래요. 문 닫아야 돼요. 한국에 저 학생에 비해서 대학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유학생들, 뭐 중국인이, 베트남인이 어디서 유학생들 끌어오잖아요, 그죠? 끌어오는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한국말을 해요? 수업이 안 되지, 뭐. 모든 것들이. 지원자의 모습, 숫자, 아주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지원자들. 지원자도 막 지원자가 아니죠. 어느 정도 준비된, 잘 준비된 좋은 지원자들이 와야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제회는 양성 담당자는 있는데 장소가 없다. 참 이것도 어떤 지방에서는 꽤 심각하게 이야기돼요. 우리 형제는 마땅한 양성 담당자가 없다. 회장이 형제의 봉사자가 다 한다. 양성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본당 일을 바쁘고 사회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꽤 있죠. 양성 담당자가 엉뚱한 것만 이야기한다. 지가 좋아하는 성모신심이나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엉뚱한
소리만 한다. 꽤 많습니다. 아마 서울 지구만 하더라도 좀 수준들이 있으니까 안 그러겠지만 지방에서요 아주 많아요. 제 귀에 들려오기를 1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한대.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성모님께서 잘 들어주신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냥 지면서 겨워가지고 그거 참 잘못입니다. 양성 시간에 너무 야단을 쳐서 회원들이 싫어한다. 아이고 이걸 그냥 지가 뭐가 잘났다고 야단을 쳐. 본당 신부가요 강론 때 야단 치는 본당 신부들이 있어요. 강론을 준비 안 해서 그래요. 이 나쁜 인간이. 진짜로. 저도 본당 신부를요 10몇 년 했어요. 제가 강론 준비 안 했을 때 신부들 야단 쳤어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러면 마치 신부님 아주 열심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신자들은 아주 못 사는 것처럼 보여. 아이고 아주 잘못된 아주 못난 짓이요. 절대로 야단 치지 말아요. 왜 야단을 쳐? 오늘 여러분들 양성자 학교 하면서 야단 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있다면 양성은요 함께 나누는 것이지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나는 우리 형제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야단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봉사자라 하더라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다독거리면서 나가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양성 담당자와 회장, 봉사자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양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다. 같이 교재,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정도이다. 한국의 양성교재는요, 양성교재, 아시시, 폰테, 콜롬보, 라베르나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국가 형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양성교재 작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국가 연구를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자료를 다 모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로 영어니까 영어권에 있는 자료들 다 모았어요. 근데 우리만큼 잘 된 데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국말만 해서 그렇지 영어라든지 이태리 말이라든지 스페인 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 영어권, 스페인어권, 이태리어권 다 쓰니까 굉장히 근데 우리만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양성교재를 물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하는 작업들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 만들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이 나쁜 인간들이. 국가형제의 양성위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돼요. 한번 해놓으면 그 작업을 주로 저하고 이현주 회장하고 또 그 당시 양성 담당이었던 조만철하고 세 명이서 주로 작업을 했는데요. 수도원에서 숙박하면서 평창동 수도원에서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성교재는 여러분들한테 좀 들을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 지구나 국가에서 주최하는 양성 교육을 받긴 했지만 한 번도 형제의 양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신의 양성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형제의 차원에서 봉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좀 이런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음도 괜찮고 지혜, 프란치칸 이해, 지식도 괜찮고 괜찮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의 양성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형제의 봉사는요 큰 축복이요. 내가 지금 바빠서 뭐 해서 못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감동적으로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 여러분들 아끼놓으면요 결국 그거 못 써먹고 봉사 못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껏 해봤자 한 2, 3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할 것 다 하고 봉사할 것 다 하고 여러분들이 줄 것 다 주고 그렇게 가야지. 그 아끼놓으면 뭐 할 거예요? 똥 돼요. 똥도 안 되지. 똥은 썩어서 그름이라도 되지. 여러분들은 그냥 태워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돼요. 할 수 있는 다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다 나눠주고 가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양성에 관계된 거, 뭐, 모든 관계 주신데 다 줘요. 예? 뭐,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나도 다 배운 거, 얻은 건데. 예?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뭐 그런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안 나눠주면 뭐 할 겁니까? 똥돼지. 똥돼지? 자원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을 때 그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한다. 제가 지금 나이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은 공짜로 타요. 저는 앞으로 여태까지도 열심히 일해왔지만 앞으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기회라든지 형제의 영보라든지 그런 기회가 글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10년이잖아요. 그죠? 10년간 열심히 형제에 의해서 내가 가진 걸 다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도 있고 프랑스강 공부도 있고 참 많은 것이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것을 혼자만 가지는 거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스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라고. 가끔 형제회 선거총회에서 안 하겠다고 수락 거부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저게 인간인가? 내가 정말 할 수만 쓰면 정말이요. 내가 그때만큼 분노할 데가 없어요. 다른 거는 웬만큼 참아줘요. 안만큼 참아주는데 선거총회에서 수락 거부 같은 짓거리들 하는 거 보면요. 참기 힘들어요. 그 분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사실 프랑스칸이 재속 프랑스칸들에게 있어서 재속의 삶 중요해요. 가족, 직장, 삶의 경제적인 그런 모습들, 뭐 손자 봐줘야 되고 손녀 봐줘야 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형제에 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절박한 것인가? 옛날에 2대 국가회장은요, 김옥윤 요한이라는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현직에서. 예? 현직에서 봉사하다가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까? 그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암이지만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꼭 뭐 죽겠다. 나는 그래서 암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정신병이나 치매는 곤란해요. 그때는 하지 말아요. 치매는 곤란하겠지만 정신 멀쩡한 암이다. 나는 형제 그래도 봉사하겠다. 나는 그 마음이 정말로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다른 핑계 가능하잖아요. 살아있다면 아직 화장대 안 갔으면 봉사 수락 거부의 이유들이 대개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판단은 하느님의 몫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게요.